안녕하세요. 오늘은 책을 4권을 리뷰를 할 거예요. 제가 하는 리뷰는 일단 추천이 아니라 리뷰고, 혹시 제 리뷰가 부족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또 다른 분들의 리뷰를 찾아서 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려요. 또 밑에 더보기 칸에도 책 이름 옆에 이 책은 추천한다고 따로 써드릴 테니까 그렇게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먼저 이 책은 파울로 코엘료의 장편소설이고 11분이라는 책이에요. 출판사는 문학동네고, 파울로 코엘료는 되게 유명하죠. 연금술사로 우선 엄청 유명하죠. 우선 이 11분은 이 책에 대해서 아는 것도 없고 한데 이 책이 너무 유명해서 한번 읽어보고 싶어서 읽어봤는데, 일단 이 11분이란 거는 그 보통 성관계를 할 때 지속 시간을 말하는 거라고 해요. 그래서 제목에서부터 이제 그런 성관계를 표현을 했으니까 내용은 아무래도 사랑과 성에 관한 내용이겠죠. 그리고 이 내용이 학생분들이 읽으시기에는 조금 표현이 되게 섬세하다고 하기엔 좀 그렇고, 표현이 되게 과감하고 노골적이에요. 일단 여기 내용은 영혼하고 육체, 그리고 또 사랑의 문제 같은 것들을 풀어낸 거예요. 근데 그게 조금 성적 묘사가 되게 많고 약간 줄을 이루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파울로 코엘료가 오래전부터 성에 대한 책을 쓰고 싶었었는데 계속 실패를 했다고 해요. 우연히 예전에 매춘업에 종사를 하던 여성분을 만나게 돼서 여러 매춘업에 종사를 하셨던 여성분들과 인터뷰도 하고, 그런 내용을 바탕으로 이 책을 쓰셨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사실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썼기 때문에 와, 진짜 이런 일이 내가 같이 사는 세상에서 있기도 하구나 라는 생각도 들고 좀 무섭기도 하고 약간 그런 면이 있어요. 첫 번째 시작이 굉장히 저한테는 충격이었어요. 제가 왜 충격이었는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맨 처음에 펴보면 옛날 옛적에 마리아라는 창녀가 있었다라는 문장으로 시작이 되는데, 저는 천주교잖아요. 지금 성당을 나가진 않지만, 그래서 저는 되게 헐 이러면서 읽었었거든요. 이게 내용이 이 마리아라는 소녀가 브라질 소녀예요. 이 소녀의 사랑 이야기인데, 첫사랑을 겪고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해서 사랑을 실패를 하고 약간 사랑에 대해서 마음이 공허해진 거예요. 그래 진정한 사랑은 없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살게 되다가 우연히 스위스에서 온 매춘업자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말로 애를 구슬려서 애를 유혹을 해가지고 스위스로 데려가요. 근데 이제 마리아는 갔는데 자기가 상상했던 그런 여성으로 성장하는 게 아니라 되게 다크한 면으로 성장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마리아가 스위스에서 매춘업을 하면서 어른이 되어가고, 또 그러면서 남자들도 만나고 하는데, 마리아가 랄프라는 남자를 만나게 돼요. 근데 그 남자는 젊고 되게 성공한 사람이에요. 이제 둘이서 하는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전과는 다른 사랑을 하게 돼요. 근데 이 이상의 이야기는 스포이기 때문에 여기서 멈추도록 하고, 아무튼 이 책은 읽으면서 재미없거나 지루하거나 이런 건 아닌데 그냥 뭔가를 딱히 이렇게 느끼진 않아가지고, 책을 읽으면서 제가 마음에 들었던 문장들은 제가 이렇게 다 접어서 표시를 해놔요. 그거를 몇 개 읽어드리자면, 이번에도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심어주느라 호기를 부리며 하룻밤을 보내게 될 거야. 모든 사람을 유혹할 능력이 있다는 걸 너 자신에게 증명하느라 에너지만 낭비하게 될 거야. 라는 문장이 있는데, 저는 여기에서는 살짝 감정이입을 했어요. 왜냐면 아무래도 다른 사람들이랑 있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내가 노력을 할 때가 있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내가 조금 좋아 보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의나 배려 이런 걸 떠나서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이랑 있으면 나는 괜찮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고 이래서 더 노력하는 게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그거를 조금 여기서 감정이입을 했어요. 물론 이 마리아는 다른 의미의 호기를 부리며 하룻밤을 보내게 될 거야겠지만, 여기 그들은 여느 카페와 다를 바 없지만 그날 오후 그들이 그곳을 찾았기 때문에, 그들이 서로 사랑했기 때문에 특별했던 한 카페로 들어갔다. 필력이 그냥 짱이죠. 체면을 지킨다는 것. 왜 세상은 그토록 체면에 신경을 쓰는 걸까? 왜일까요? 왜 신경을 쓸까? 이 문장은 진짜 완전, 이건 진짜 메모해두고 두고두고 읽고 싶은 그런 문장인 것 같아요. 그 다음 책은 제일 최근에 읽었던 책이에요. 이거는 음의 방정식, 미야베 미유키 장편소설이고 문학동네예요, 출판사가. 이 책은 제가 다 읽고 나서 했던 책이에요. 이게 내용이 집중도는 굉장히 좋았어요. 근데 뭔가 아쉬운 느낌이 들었던 그런 책이에요, 이 책이.
그리고 이게 제목이 음의 방정식인데 제목만 들으면 뭔가 되게 음이라고 하니까 되게 묵직할 것 같잖아요. 근데 저는 다 읽고 나서 그만큼의 묵직함이 없었던 것 같아서 좀 아쉬웠는데 이 책의 내용은 주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런 미묘한 감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증오라던가 뭐 미워하는 거 아니면 사랑, 뭐 호감 이런 감정들로 인해서 나오는 행동들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요. 저는 이 책을 읽고 나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살면서 뭐가 제일 힘들었어요? 약간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마다 대답을 하는 게 인간관계가 아무래도 지금까지는 제일 힘들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책을 읽으면 어느 정도 그게 이해가 되는 게 이 책 이름이 음의 방정식이잖아요. 116페이지에 나와요. 음의 방정식이라고 나는 생각했다. 선생과 학생, 가르치는 쪽과 배우는 쪽, 이끄는 쪽과 따르는 쪽, 억압하는 쪽과 억압받는 쪽의 조합부터 잘못되었고 그러니 어떤 숫자를 넣어도 마이너스 답만 나온다. 그래서 음의 방정식인 거예요. 마이너스의 답만 나온다고 해서. 그래서 제가 이걸 왜 보고 인간관계에 대해서 생각을 했냐면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부정적인 그런 옳지 못한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을 대했을 때 그게 결국엔 진짜 음의 방정식대로 옳지 못한 결과를 낳으니까 그렇게 어긋날 수밖에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마음으로 상대방을 대했을 때는 어떤 숫자, 그러니까 어떤 상황, 어떤 마음, 뭐 어떤 사람을 대입해도 그게 결과가 음인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인간관계가 어려운 것 같고 이 책을 읽으면서 또 마음에 들었던 구절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지만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처음부터 반복하고 싫어하는 관계보다 원래 친밀한 관계였다가 등을 돌린 경우가 더 감정의 진폭이 크고 그만큼 상대를 해하려는 마이너스 에너지도 강하지 않을까? 제목은 참 잘 지은 것 같아요. 음의 방정식. 전 사실 추리소설인 줄 알고 구매를 했어요. 이 뒤에 보면은 중학교 3학년 교실에서 벌어지는 소리 없는 전쟁. 솔로몬의 위증 이후 약 20년 변호사 후지노 료코가 다시 만난 교내 미스터리 이렇게 써있는데 주인공 여자가 20년 후의 이야기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크게 와닿지가 않았나? 아무튼 이 미야베 미유키 작가님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정말 많이 극찬을 하시던 책이더라고요. 이 책이.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책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 책은 진짜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밀란 쿤데라가 지은 책인데 저는 이 책이 너무 어려워서 읽는데 5일이 걸렸어요. 진짜 너무 어려웠어요, 저는. 이거를 읽다가 이해가 안 되면 다시 읽고 또 다시 읽고 그랬어요. 너무 어렵더라고요. 저는 지금 읽어도 어려울 것 같아요. 이걸 읽은 지 1년이 넘었거든요. 근데도 리뷰를 이제 하려고 조금 이제 독후감 썼던 걸 다시 봤는데 그때도 어렵다는 얘기밖에 안 썼더라고요. 제가 독후감 쓴 걸 참고해서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이 책을 읽게 된 계기는 제가 8단어라는 책을 예전에 영상에서 추천을 드렸었어요. 제가 좋아하는 책에서 많이 언급이 되다 보니까 읽고 싶어지더라고요. 자연스럽게. 또 유명한 책이기도 하고. 그래서 한번 읽어봤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어려워요. 이 책을 읽으면서 가장 많이 생각을 하게 됐던 주제가 무거움과 가벼움, 그리고 영혼과 육체, 그리고 여자와 남자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근데 이 책은 어렵긴 하지만 읽으면서 굉장히 와닿는 부분이 많아서 그 부분에선 진짜 울컥하기도 하고 또 어느 부분에선 읽고는 있는데 뇌가 다른 데가 있어. 그냥 진짜 그럴 때 있지 않아요? 핸드폰으로 시계를 봤는데 분명히 시계를 보려고 핸드폰을 이렇게 딱 켰는데 다시 내려놓고 몇 시였지? 이러고 다시 시계를 보는 그 정도로 멍을 때리면서 봤던 책이에요. 이 책은 특히나 울컥했던 부분이 많아서 접혀져 있는 표시가 굉장히 많아요. 여기에 밑에도 되게 많고 몇 개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사랑은 정사를 나누고 싶다는 욕망이 아니라 동반수면의 욕망으로 발현되는 것이다. 애인들 눈에 그는 테레자에 대한 사랑의 도장이 찍힌 사람으로 보였고 반면 테레자의 눈에는 여러 애인들과 나눈 사랑의 편력의 도장이 찍힌 사람으로 보였던 것이다. 행위의 목격자가 있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좋건 싫건 간에 우리를 관찰하는 눈에 자신을 맞추며 우리가 하는 그 무엇도 더 이상 진실이 아니다. 군중이 있다는 것, 군중을 염두에 둔다는 것은 거짓 속에 사는 것이다. 저는 이 부분이 지금도 되게 많이 와닿는 것 같아요. 그렇다. 죽음이란 이런 것이다. 자고 있는 테레자가 끔찍한 가위에 눌렸는데 그는 그녀를 깨울 수 없는 것이다. 여기까지? 이 책은 정말 많이 유명하고 되게 읽으면 진짜 이거 제가 말씀드린 것만 들으셔도 되게 필력과 감성과 그런 게 되게 많이 풍부하잖아요. 그래서 감수성이 엄청 많이 풍부하신 남자분들이 읽으셔도 좋을 것 같은데 아마 제가 느꼈을 때는 여자분들이 더 많이 공감하고 또 약간 울컥할 그럴 책인 것 같아요, 이 책이. 그 다음 책은 이 책을 꼭 마지막에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왜냐면 제가 정말
말이 안 나와. 이 책 너무 좋았어요, 진짜. 읽은 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어요. 2달 정도 된 것 같은데 제가 이 책을 스타벅스에서 읽었거든요. 근데 계속 읽으면서 이제 눈물을 계속 참다가 진짜 마지막엔 안 울 수가 없어. 진짜 너무 슬펐어요, 이 책. 일단 이 책은 모순이라는 책이고 양귀자라는 작가님께서 쓴 책이에요. 일단 출판사는 쓰다라는 출판사인 것 같고 원미동 사람들이라는 책으로 굉장히 유명하신 작가님이세요. 일단 이 모순이라는 뜻은 창과 방패라는 뜻이잖아요. 이 책도 역시 마지막에 책 제목에 대한 풀이가 있어요. 여기는 옛날 창과 방패를 만들어 파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사람들에게 자랑했다. 이 창은 모든 방패를 뚫는다. 그리고 그는 또 말했다. 이 방패는 모든 창을 막아낸다. 그러자 사람들이 물었다. 그 창으로 그 방패를 찌르면 어떻게 되는가? 창과 방패를 파는 사람은 그만 입을 다물고 말았다. 를 모순이라고 하죠, 우리는. 이 책을 읽으면 한국인을 바탕으로 소설을 쓰신 거다 보니까 정말 많이 와닿는데 우선 이 소설의 주인공은 안진진이에요. 이름이 진진이라는 뜻은 이제 참하라고 진진이의 아버지께서 지어주신 이름인데 좀 아이러니하게도 이름이 안이에요. 그래서 안진진. 그래서 이름에서부터 긍정과 부정이 같이 이렇게 들어있는데 이 책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 진진이네 어머니가 쌍둥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이제 쌍둥이 엄마랑 쌍둥이 이모가 있는 거죠. 그 두 분의 삶을 이제 풀어내는 건데 쌍둥이는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태어나면서부터 경쟁자가 있는 거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런 이야기예요. 포기하게 되는 상황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 이 주인공 안진진이 소설에서 25살이에요. 근데 두 명의 남자를 만나서 이제 어떤 사람과 결혼을 해야 할지에 대한 얘기도 나오는데 저도 지금 25살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와닿는 그런 내용이 되게 많았던 게 정말 이상적인 사람, 나랑 너무너무 잘 맞는데 그런 현실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미래를 봤을 때는 조금 힘들 것 같기도 하다 하는 사람과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도 미래를 봐서도 정말 순탄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 이렇게 둘 중에 한 명을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되게 저는 그냥 엄청 감정이입을 하면서 봤고 그냥 안타까운 상황도 되게 많고 짜증나는 상황도 많고 했는데 이 책은 제가 읽게 된 계기가 인스타그램하고 텀블러를 제가 가장 많이 하는 SNS인데 거기에서 정말 많이 보여지는 거예요, 이 책이. 도대체 어떤 내용이길래 이 책이 그렇게 많이 이야기거리가 되나 했는데 진짜 딱 읽었을 때는 이 책을 되게 많이 추천을 드려요. 그냥 계속 꺼내서 읽고 싶은 책이에요. 그리고 이 책을 보시면 제가 여기 접은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이 한 챕터 한 챕터 이제 카테고리가 지날 때마다 이렇게 회색 바탕에 보라색 글씨로 글들이 쓰여져 있어요. 이 내용이 진짜 엄청나요. 우선 맨 처음에 시작을 이렇게 시작을 해요. 우리들은 남이 행복하지 않은 것은 당연하게 여기고 자기 자신이 행복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언제나 납득할 수 없어 한다. 전 여기서 이제 시작했을 때 좀 충격받고 이랬는데 장난스러운 말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남의 암은 나한테 감기고 내 감기는 나한테 암이다 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픈 건 진짜 세상에서 제일 아픈 거고 남이 아픈 건 그냥 별거 아닌 거예요. 그냥 이렇게 좀 지나칠 수 있는 거. 그냥 뭐 아플 수 있지 약간 이런 정도인 거예요. 이제 남이 행복해하지 않은 거는 맞아 그럴 수 있어. 야 삶이 어떻게 다 즐거워. 약간 이렇게 말하면서 내가 행복하지 않을 때 왜?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약간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 챕터에 가난한 삶이란 말하자면 우리들 생활의 절박한 포즈 외엔 어떤 것도 허락하지 않는 삶이란 뜻이다. 사람들은 작은 상처는 오래 간직하고 큰 은혜는 얼른 망각해버린다. 상처는 꼭 받아야 할 빚이라고 생각하고 은혜는 꼭 돌려주지 않아도 될 빚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생의 장부책 계산을 그렇게 한다. 나의 불행에 위로가 되는 것은 타인의 불행뿐이다. 그것이 인간이다. 억울하다는 생각만 줄일 수 있다면 불행의 극복은 의외로 쉽다. 상처는 상처로밖에 위로할 수 없다. 인생은 짧다. 그러나 삶 속의 온갖 괴로움이 인생을 길게 만든다. 정말 많이 와닿았던 그런 글들인데 일단 맨 뒷표지에 보면 글이 하나 있는데 인생은 탐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면서 탐구하는 것이다. 실수는 되풀이 된다. 그것이 인생이다.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모순은 정말 저한테 되게 현실적인 책이라서 어쩔 수 없는 건 없다고 하지만 어쩔 수 없는 게 있기도 하죠. 그럼 여기까지. 뭐야 이렇게 흐지부지하게 끝내는 건 뭔가 이상한데 아무튼 책 리뷰를 끝내도록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뭐 드라마 등등 리뷰를 해볼게요. 미스피츠라는
영국 드라마예요. 미스피츠는 내용이 약간 사회 부적응자? 그냥 말썽을 되게 많이 피우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5명이 같이 사회봉사를 하게 되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번개에 맞아서 이제 다 초능력이 생긴 거예요. 근데 그 초능력이 되게 유치할 것 같잖아요. 근데 유치하지 않아요. 진짜 엄청 흥미롭고 저는 시즌 1에 6가지 에피소드가 있고 시즌 2에 3까지 하루를 밤을 새면서 봤어요. 진짜 너무 재밌고 추리 이런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저 같은 취향을 가지신 분들이면 엄청 많이 완전 좋아하실 것 같아요. 셜록과는 또 다른 그런 즐거움이고 나오는 배우들이 악센트가 전부 다 달라요. 억양이 다르기 때문에 듣는 재미도 완전 재미있고 자꾸 따라하게 되고 그냥 일단 소재가 정말 좋아요. 그냥 일반 히어로물이 아니라서 너무 재밌고 저도 지금 보는 중이기 때문에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노래 추천을 많이 해달라고 하시는데 노래는 아무래도 저작권이 걸리기 때문에 제가 이제 영상에서 이렇게 뭐 틀어드리는 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플레이리스트를 만들었어요. 이제 제 채널에 가시면 재생 목록에 들어가시면 뮤직 페이브스라고 있어요. 거기 들어가시면 제가 좋아하는 노래들을 다 제가 이제 동영상 링크를 추가해 놓으니까 그거를 참고해서 들어주시면 될 것 같고 또 그거를 다 들으시기에는 이제 시간이 없으신 분들도 계시니까 제가 이번에 추천을 드리고 싶은 노래를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추천을 드리고 싶은 노래는 일단 원 다이렉션의 히스토리라는 노래를 정말 완전 추천을 드려요. 진짜. 그리고 콜드플레이 파라다이스. 이거는 저는 그 히스토리도 그렇고 파라다이스도 그렇고 그 영상 오피셜 비디오를 같이 보시기를 추천을 드려요. 왜냐면 둘 다 영상미가 되게 좋고 영상에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봐주시면은 더 아마 노래를 감상하시기에 더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저는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치도록 할게요. 즐겁게 보셨으면 좋겠고 책을 보신다거나 드라마를 보신다거나 노래를 들으실 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저는 이만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할게요. 바이바이. You and me.